자, 7페이지 이제 49번에 토지 임대차에서 갱신 청구권하고 그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요 부분을 하나 정리하고요. 뒤로 넘어가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가 있고 동의가 없는 무단 전대 양도가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여기 49번에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요건 어떤 거냐면 자, 원래 갑이란 사람이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에요. 근데 요 임차인이 여기를 빌려 쓰는 거예요. 요 토지를. 요게 을이 임차인인데 요 임차인은 누구예요? 토지 임차인이죠. 건물 임차인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하나 지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요걸 우리가 지상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지상물 소유자는 당연히 임차인 을 겁니다. 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뭡니까 살고 있다가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근데 이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현존이 돼야 돼요. 이 지상물이 현존하지 않으면 이 갱신 청구가 안 들어와요. 또 지상물 매수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지상물을 들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지상물 뭐라 그래요? 매수 청구권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아니라 먼저 갱신 청구를 먼저 하겠죠. 이렇게 지상물 매수가 아니라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요걸 먼저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요. 그럼 갱신 청구권은 갱신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근데 임차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간을 연장 안 해줄 수 있어요. 이건 청구권이기 때문에 요를 거절을 했어요. 임대인이. 그럼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상물을 들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걸 지상물을 그럼 당신이 사세요 하고 매수 청구권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말 그대로 뭐냐면 지상물을 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건 매매가 되는 거고요. 요건 임대인의 승낙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없이 매매가 이루어져 버려요. 임대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그럼 임차인은 매도자가 되고 임대인이 매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이렉트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요. 요건요. 반드시 이렇게 갱신 청구하고 그냥 다시 매수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가끔 왕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 하나 꼭 체크하시라 그러죠. 자, 그럼 1번에 토지 임차인은 기간 만료 시 동그라미요. 그 지상물이 현존 동그라미요. 현존할 경우에 하나요. 임대인에 대하여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끊어요. 이 갱신 청구는 기간을 연장한다는 말이에요.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동그라미요.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끊고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요 갱신 청구권은 기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사세요 그러면 꼭 사야 됩니다. 자, 2항에 임차인이 그 채무불이행이란 말 보이죠? 요게 차임이기를 연체한 거예요. 차임이기를 연체한 거. 그럼 차임이기를 연체해서 의무를 면하지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임대인이 나가세요 하고 해지 청구가 들어가면 임차인은 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시 임차인은 동그라미요. 계약 갱신 청구권은 물론이고요. 지상물 매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끊고요. 자, 기간 약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기간이 정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제 기간 약정이 없다. 그럼 기간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임대인도 해지 통과할 수 있고요. 그럼 6개월 있다가 후에 소멸이 되는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지 통고를 해요. 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 그럼 요건 1개월 후에 효과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에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요걸 좀 구별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계약 해제, 계약 청구도 안 되는데, 세 번째 보면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할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갱신 청구 없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기간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임차인은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 네 번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란 말 보이죠?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상물은 동의나 매수한 것이 아니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5번에 지상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나 끊고요. 임대인에게 소용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매수 청구가 돼요. 그 다음에 6번에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상관없이 모두 인정된다라고 돼요. 무허가, 미등기 상관없이 지상물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7번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가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끊고요. 임차 지상의 건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 행사 당시 건물 시가라고 돼 있잖아요. 시가를 동그라미 쳐요. 시가. 이 지상물 매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격이었는데요. 요 시가를 시가를 기준해서 이게 매매가 성립이 되는데요. 시험장에 가서 혹시 시가가 아니고 여기가 모든 비용, 모든 비용이다 그러면 X가 돼요. 모든 비용 그러면 X가 됩니다. 모든 비용이 아니라 시가를 대금으로 해서 계약이 체결된다. 시가입니다. 자, 8번에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다라고 되어 있죠.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매수 가격은 시가 동그라미 상당액이며, 자, 여기에서 그 피담보 채권이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공제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자, 어떤 의미냐면, 자, 요렇게 갑이고 여기가 건물이 을 거란 말이에요. 요게 임차인이죠. 근데 요게 지금 시세가 5억이에요. 근데 여기에 저당권이 붙었는데 저당권이 1억짜리 피담보 채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문제는 요 갑이라는 사람은 요 시가 5억대로 5억을 주고 사야 되느냐, 아니면 5억에서 요 1억 있죠. 요 을이 빌린 돈, 요 1억을 공제하고 4억을 주고 사느냐라고 물었더니 요건 4억이 아니라 5억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대신 갑은 을이라는 사람에게 요 저당권 있죠. 이걸 말소해달라. 말소해주면 내가 5억을 주고 집을 가져오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동시행 항변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임대인은 그 물건의 가격인 5억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당권이 붙어 있다고 해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있죠. 1억을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의 원칙적으로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데요. 자, 밑에다가 하나 써놓으면 좋은데요. 뭐라고 쓰냐면, 혹시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있잖아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누구에게까지도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새로운 신소유자 있죠. 신소유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가능해요. 단 전제 조건은 대항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밑에 10번에다가 요걸 하나 더 쓰면 좋은데요. 자, 요게 갑의 토지고 여기 을의 토지라고 합시다. 토지가 두 필지인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임대차, 병이란 사람의 임차인이에요. 자, 그래서 요 두 군데 걸쳐가지고 이게 걸쳐서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두 군데를 걸쳐서 양쪽에 걸쳐가지고 그럼 이게 걸쳐서 올라갔을 때 당연히 요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 병이란 임차인이 전부를 아니면 요 을에게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이 지상물 매수가.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전부 매수 청구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밑에다가 하나 이건 토지 두 필지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건물 자체가 구분 등기 될 수 있다면 부분별로 매수 청구는 돼요. 부분별로. 쪼개가지고는 되는데 전부는 매수 청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50번하고 51번 전대 양도 나오죠. 자, 거기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가 아까 우리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까지는 분명히 한 문제가 배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양도와 전대인데요. 요 부분도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요게 사례형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사례형으로. 그래서 사례형으로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양도라는 의미인데 양도라고 해요. 양도. 그러면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었고 을이 있었어요. 존속기간을 2년을 했습니다. 얘가 임차인인데요. 이 친구가 갑자기 다른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요. 그러면 이는 이렇게 자기가 가진 임차권, 사용수익권을 누구에게? 병에게 넘기는 거예요. 단 여기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고 넘기는 거. 그러면 누구는 나가는 거예요. 요 을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나가버려요. 소멸돼 버리고 요 새로운 양수자가 나타나잖아요. 이걸 우리가 양도라 그래요. 얘는 나가는 거고 얘만 남는 거죠. 새로운 임차인이 나온 거죠. 근데 전대란 의미는 갑이란 사람이 집이 있고 을이란 사람이 임차인인데요.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요. 동의를 받고 이렇게 병이란 사람에게 뭡니까? 전차를 시킨 거야. 그러면 요거 임차인이요. 임차인은 소멸됐냐고 물어봐요. 아니에요. 얘는 존속돼요. 얘는 뭐예요? 소멸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죠. 요게. 그럼 얘를 존속시키면서 얘를 뭔가 전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양도와 전대라고 하는 거 있죠. 두 개로 이렇게 나눠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임대차는 계약이니까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동의를 안 받고 하는 무단 전대가 문제가 되는데 자, 먼저 50번에 보면 동의 있는이라고 돼 있잖아요. 동의를 받은 전대입니다. 자, 1번에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의 경우 끊고요. 자, 전차인이 이 사람을 말해요. 평.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차임이에요. 차임을 요 병이란 사람이 직접 갑에게 부담한다. 이런 말이에요. 직접 의무를 부담하나 끊고요.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는 직접 권리를 취득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 있죠. 사용수익권을 요 을한테 청구하고 을이 갑에게 청구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냐면 이 전차인은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권리는 얘한테 해야 돼요. 근데 의무는 누구한테요? 차임은 직접 요 갑에게 지불한다. 이런 의미예요.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차인은 전대인, 즉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 지급으로 끊어요.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차임 지급 시기가 5월 1일이었어요. 그러면 전차인은 5월 1일이 도래하면 자기가 부담해야 될 차임을 요 갑에게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 병이라는 사람이 차임을 누구한테 줘버린 거야? 을에게 지급을 했어요.
을에게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5월 1일 날 갑이라는 사람이 요 병한테 와서 차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을한테 차임을 줬으니까 당신이 을한테 받아가세요. 그러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이 병은 차임을 갑에게 지불하고요. 자기가 미리 지급했던 차임을 을한테 다시 받아오는 형태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2번에 전차임 병은 자, 임차인 누구야? 을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임대인에게 나 차임을 임차인에게 줬으니까 임차인한테 받아가세요. 난 연체가 아니에요. 이런 걸 주장하지 못한다고요. 자, 세 번째 지상물 또는 부속물 매수 청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전차인 동그라미요. 임대인에 대해서도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3의 경우에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임대인의 동의 동그라미,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또 5번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다라고 돼 있죠. 만료된 경우와 그 다음에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전대차도 어떻게 돼요? 소멸이 되겠죠. 왜? 전대차는 얘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얘가 보통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간이 만료돼서 얘가 없어지면 얘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그 다음에 6번째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해지가 포인트예요. 자, 원래 기간이 2년이었거든요. 그럼 얘도 2년간 있고 얘도 2년간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1년간 있다가 1년 있다가 2년 중에 1년 있다가 얘하고 둘이 합의해 가지고 자기는 나가겠대요. 1년 있다가 기간이 만료가 안 됐는데 나가겠다 그러면 얘는 없어지지만 얘는 그럼 그대로 뭡니까? 2년 동안 존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자 여기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서 얘가 나가면 얘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데 갑과 을이 합의해서 소멸이 되면 얘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6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해지란 말 보이죠? 합의 해지되더라도 전대차는 소멸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거기에서 임대차 할 수 있습니다. 7번에 임대인과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에 전차인이 동그라미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면 임차인에 대한 목적물 반환 의무는 면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전차인이 목적물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임차인에게 준 거야. 임차인에게 돌려줬다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줄 필요가 없죠. 이미 임차인에게 기간이 만료돼서 넘겨준 거니까 목적물 반환 의무를 면하는 겁니다. 자, 여긴 동의를 받은 거고요. 자, 51번에 동의가 없는 동그라미 이걸 무단 양도 무단 전제라 그래요. 전대. 그러면 원래 갑이란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여기에 누가 을이 임차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차를 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동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동의가 없어요, 지금. 그럼 얘가 너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거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단전대 그래요. 그럼 당연히 무단전대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자기들끼리는. 요 임대차 계약은 유효예요. 단지 유효이지만 요 병은 얘한테 자기 임차권을 주장할 수 대항할 수가 없어요. 대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사람 요 갑의 입장에서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불법 점유가 되는 거죠. 불법 점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단 전대는 전대차 계약은 유효이지만 병의 갑의 입장에서 본다면 병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되고 병은 당연히 전대차를 주장할 수가 대항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1번에 임대인의 동의는 양도나 전대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끊고요.
대항 요건입니다. 동그라미. 따라서 무단 양도나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예요. 유효 동그라미. 2항에 임차인이 무단 양도 및 전대의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동그라미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의 경우에 임차인은 부속물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당연히 뭡니까? 무단이잖아요. 약속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상물 매수나 부속물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4번에 다만 임차인이 동그라미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동그라미요.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권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92년도 이 판례는 원래 임대인 누구냐면 신랑이었는데 요 임대인이 신랑이 갖고 있는 임차권을 동의를 얻지 않고 자기 와이프 배우자에게 요 임차권을 전대를 했어요. 그러면 와이프에게 전대했다는 것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판례가 부부간에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건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부부 일심동체 한 몸뚱아리인데 굳이 뭐 이걸 동의까지 받아가면서 할 거냐? 이건 배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요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대이더라도 유효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판결이에요. 이게. 그래서 해지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5번에 양수인 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불법 점유가 되겠죠. 그래서 임대인에게 임차권의 지위를 당연히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주장 없어. 단지 갑은 나가라고 할 수 있죠. 얘한테 나가 하고 뭡니까? 방해에 제거 같은 거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물청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단 여기다가 손배는 안 돼요. 왜 손해배상이 안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왜 손해배상이 안 되느냐? 지금 요 을은 계속적으로 차임을 지불하고 있을 거예요. 요게 아직 해지가 안 됐다면. 요게 해지가 되지 않았다면 계속 차임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갑은 손해를 본 게 없어요. 매달 차임이 들어오니까. 그럼 요 병이라는 사람한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6번에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하지 아니한 채 해지를 안 했죠. 해지를 안 했다면 계속 차임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된다 그래요. 지금 50번하고 51번은 임대인의 전대와 그다음에 양도인데요. 이 전대차나 양도의 계약은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해요. 그 50번에서 가장 잘 우리가 답으로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2번이에요. 50번에서는 동그라미 2번 보이죠?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51번에서는 동의 없이 이루어진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6번이 중요해요. 6번.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새로운 전차인 요 불법 점유자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 요 점을 좀 유념 있게 봐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끝내지 못했던 거 임대차 그 시간을 할애해서 촬영해서 올려놓습니다. 자, 요걸 보시고 임대차는 꼼꼼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한 2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고 그 중에 지금 이야기한 거 있죠? 상당히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꼭 잘 정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